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단원 통계 첫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대단원 두 개 이제 배우고 세 번째 대단원 왔는데요. 쌤이 이 확통을 제일 처음 할 때 여기 단원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여기 대단원에 대해서 처음 듣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정말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을 막 헷갈리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거 되게 어렵다 하고 이렇게 많이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개념만 확실하게만 잡아준다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본 개념 배운 거 가지고 몇 번 문제 푼 거 가지고 바로 수능 문제 가서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복잡하게 응용되거나 되게 다른 발전된 문제로 나와지지 않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설명 들을 때만 확실하게 들어주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모의고사 문제, 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충분히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단추부터 한번 좀 잘 꿰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갑니다. 확률 분포, 확률 변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확률 변수라는 게 뭔지부터 보고 갑시다. 변수예요. 변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률값을 가지는 변수야. 어떤 변수값이 있으면 그 변수가 나와질 확률값이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변수에 실수값이 하나 대응되는 건데 확률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변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간단하게 한 번만 적어 볼게요. 확률 변수가 글씨 왜 이래?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로 나뉘어지는 거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이 변수 x값인데 셀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나와지는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 뭐 개수라고 한다면 너네가 뭐 한 개요, 두 개요, 세 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셀 수 있는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고 해서 셀 수 없는 그런 변수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셀 수 있나요? 아니면 무게, 그걸 갖다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게 될 거고, 자, 연속 확률 변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는 확률 질량 함수. 함수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셀 수 없는 변수니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로는 못 나타내고요. 그냥 함수로만 딱 나타내줍니다. 확률 밀도 함수. 뒤에 있는 내용까지 조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오랜만에 듣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배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볼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해서 이항 분포 개념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라는 것까지 보게 될 거예요. 첫 시간인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가서는 이제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의 관계까지 이제 보면서 이 앞에 중단원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셀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분포표랑 확률 질량 함수까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 주사위 하나를 던져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 안에 원소가 뭐가 들어가지죠? 표본 공간 안에 표본 공간을 S라고 해보고 뭐 들어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나와지는 눈에 뭐 약수의 개수를 쌤이 확률 변수라는 애로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확률 변수를 이 표본 공간 안에서 확률 변수를 잡아볼 건데요. 확률 변수를 이제 라지 X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줘요. 요 X 값을 뭐로 잡아볼 거냐면 나오는 눈의 약수의 개수라고 한번 해보자. 나온 눈의 이건 이제 변수 X로 잡을 건데 만약에 1이 나왔다라고 쳐. 그럼 1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1도 있고 2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로서 2도 나와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3이 나오면 몇 개 나오니? 2개니까 이제 더 이상 변수 뭐 중복되니까 쓰지 말고 4가 나왔을 때는 약수가 몇 개겠어? 3개예요. 그러면 변수값이 이 3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5가 나오면 2개니까 이미 적혀져 있고 만약에 6이라는 눈이 나왔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해진 그런 상황에서 확률 변수값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변수가 아까 어떤 실수값에 대응된다라고 했죠? 확률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확률값을 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확률값 P라고 하고 확률값을 한번 적어 보자.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이 확률 변수가 1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니? 그러니까 약수가 1개일 확률. 1개, 요거 1밖에 없었죠. 그쵸? 그럼 1이라는 것은 확률값 뭐에 대응이 될까? 6분의 1이 대응이 됩니다. 확률 변수가 2가 나올 확률값을 생각을 해봐봐. 얼마가 있을까? 2가 나온다는 건 약수가 2개 나오면 되는 거고 2개인 게 아까 좀 있었어요. 2, 3, 5. 그치? 그러면 2가 나올 확률값은 몇 분의면?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와줍니다. 3개 나올 확률값 얼마예요? 6분의 1, 4개 나올 확률값 6분의 1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값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 대응 관계를 갖다가 바로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응 관계, 확률 분포예요. 그냥 저렇구나 라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뭔지 봤고요.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도 봤습니다. 자, 여기서 기호를 조금 하나만 약속을 해놓고 갈게요. 확률 변수 값이 뭐 1, 2, 3, 4 이제 이렇게 정해지잖아. 그지? 이때 쌤이 이런 기호를 적어볼게. 확률 값인데 변수 x가 4일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고요. 몇 분의 몇으로 적어주면 될까?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쌤이 함수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변수가 이렇게 딱 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로 나타내 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산확률 변수는 거의 문제를 표로 풀게 됩니다. 함수로 풀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쌤이 이렇게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자, 확률 변수 x를 쓸 거야. 지금 확률 변수는 약수의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값이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자, 여기에는 뭘 적을 거냐면 p x가 x인 경우를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x가 1인 경우에 대한 확률 값은 몇 분의 몇이 나올까? 6분의 1, 6분의 3,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합계를 한번 적어 볼 건데 여기 나와지는 확률값의 합을 한번 생각해 봐봐. 얼마 나오니?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확률값의 합은 항상 얼마다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요거 포인트 하나 잡읍시다. 확률 분포표 나왔을 때는 요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기본적인 뭔가를 조건을 얻어내게 될 거예요.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요 표현을 갖다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여기를 뭐 x1, x2, x3, x4. 여기는 이제 그 x1에 대한 확률값이라고 해가지고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확률값은 pi라는 놈은 말 그대로 확률값이기 때문에 뭐 이상의 뭐 이하인 값만 나와야 될까? 0 이상의 1 이하인 값만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확률값의 합, 이거는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확률값인데 아까 여기 이제 기본적인 표현도 적어봤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변수 x값이 될 수 있는 게 2 이상의 3 이하면 뭐 또는 뭐밖에 없습니까? 2 또는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는 의미는 x가 2일 확률값과 x가 3일 확률값을 그냥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해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새로 배우는 단어,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확률 분포표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쌤이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확률값을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해 주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식으로 줘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간추려 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식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확률값을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 우변이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얘를 또 다른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동전을 2개 던져보겠습니다. 동전을 2개를 던졌을 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해볼 거냐면 앞면의 개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면의 개수. 앞면의 개수. 야, 그럼 2개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미니멈 몇 개 나올 수 있겠니? 0개 나올 수 있어요. 0개. 맞죠? 그 다음에는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1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자, 조금만 집중하자. 이거 처음에 놓쳐버리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값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0, 1,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 본 다음에 쌤이 함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 1, 그 다음에 얼마? 2.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질 수가 있을 거고, 자, 0이 나올 확률 구해봐봐. 요거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 그치? 동전 2개 던지는 앞, 뒤, 앞, 뒤니까. 그죠? 총 4가지 중에 몇 개 나와죠, 얘가? 1가지. 여기는 4가지 중에 2가지, 4가지 중에 1가지. 합은 1이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각각에 나와지는 이 값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이거야. 알겠니? 이걸 식으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밑에 4라는 건 전체 경우잖아. 동전 2개 던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얼마예요? 4인 건데 뭐 얘는 그냥 무조건 전부 다 4니까 그냥 4분의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대신 분자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지. 그치? 분자에 있는 값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식으로 표현을 되냐? 여기는 0개 있다라는 건 2개 중에 몇 개를 택해버리면 될까? 저기 뭐야? 지금 앞면의 개수를 x로 뒀지 않습니까? 그럼 앞면이 지금 몇 개 나와야 돼? 0개 나와야 돼. 2개 중에서 앞면이 될 걸 골라주면 되는 거야. 2개 중에서 앞면 될 거 2개 골라주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2개 중에서 얼마? 1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앞면으로 될 수 있는 거. 얘는 2개 중에서 몇 개 골라주면 될까? 2개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뀐다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이 값이 바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어떤 식이 들어가냐면 x가 xi가 될 확률 값은 4분의 2ci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는 0, 1, 2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잘 봐봐. x에다 0 들어가 봐봐. x 0일 확률이지. 그치? 요걸 이제 요거라고 이제 취급해 주시고 4분의 2c 얼마? 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확률 질량 함수는 너네 보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식에 이게 문제에 이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어지고 너네가 이 값들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실제로는 분포표로 작성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구할 건데 이게 전부 다 확률 분포표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 함수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줄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 거니까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개념을 배웠지만 진짜 뭔 말인지 몰라 할 수도 있어.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질량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이 주어진 거야. 근데 함수식에 이제 변수 x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상수 k 값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질량 함수가 주어지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뭐로 표현을 하라고 했죠? 확률 분포표로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과 연관성도 있고요. 표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성립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x값, 라지 x가 스몰 x인데 x값이 될 수 있는 게 몇부터 몇까지 있죠? 1부터 5까지 있는 거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이때 그럼 1일 확률은 k분의 얼마인 거지? 1인 거야. 2일 확률은 k분의 2.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적을 수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딱 성질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렇지. 더하면 얼마 된다? 1이라는 거. 결국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해서 k분의 1, 2, 3, 4, 5 이게 15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지? k값은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쉽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요번에는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는데요. 확률 변수값으로 0부터 3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률값을 미지수로 줬어요. 뭐 미지수 구하는 게 또 어렵지 않아. 더하면 얼마다라는 것? 1이다라는 것. 너무 쉬운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a이고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a값은 8분의 1이에요. 결국 각각의 확률값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주자. 여기다 8분의 1을 넣으면 몇 분의 몇보다 큰 겁니까? 8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지. 그럼 변수 중에서 8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0 말고 나머지 거 다 말하는 거지, 그치? 이해가? 그래서 얘는 x가 1인 경우 더하기 2인 경우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센스 있게 보자면 이거 3개 구하느니 이거 하나 빼서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 물론 뭐 이거 3개 더한다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알겠지? 그래서 1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얼마 나와? 7 이렇게 나와지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문제 살펴보자. 주머니에 이렇게 공이 있어요. 총 7개가 있는데 3개를 뽑겠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를 뭐로 잡을 거냐면 뽑힌 3개 중에서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 1번부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앞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진짜 별거 아니고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한번 그려는 볼게요. 자, 세 번째. 2개 이상 나올 확률값을 구하죠. 질량 함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 표를 그리면서 함수식이 그대로 이제 나와질 거니까. 자, 일단 생각해봐. 확률 변수를 흰 공의 개수로 잡아놨는데요. 제일 적게는 몇 개 나올 수 있겠니? 0개. 그 다음에는 1개, 2개, 다 흰 공이 나와질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구해보자. 하나도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셋 다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게 나와야 돼. 일단 분모는요. 7C 얼마나 될까? 3이 되겠지. 7C 3. 그것 중에서 흰 거는 0개 나오고 검은 건 몇 개 나와야 돼?
3개. 그럼 쌤이 이제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볼게. 흰 거는 0개 나오니까 4개 중에 0개를 뽑겠다. 원래는 이제 안 쓰는 건데, 그치? 기본적인 계산에서. 그리고 곱하기, 이 칸이 모자라겠네. 자, 검은 거는 몇 개 뽑혀야 되겠니? 3개. 이해하셨죠? 칸이 많이 모자라네. 자, 그 다음에는 1일 때를 생각해보면 몇 시 몇 분에? 3분의 4개 중에 1개는 흰색 뽑혀야 되겠죠. 나머지 2개는 뭐가 뽑혀야 돼? 검은색이 뽑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표를 갖다가 다 작성을 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2개 나오려면 7C 3분의 4C 2 곱하기 3C 1. 3개 나오려면 7C 3분의 4C 3 곱하기 3C 0 해서 이 확률값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x가 x1 확률값을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분모는 얼마예요? 7C3이고 0개면 지금 여기 0일 때 0이고 여기는 3, 1일 때 1이고 2지, 그치? 그럼 바뀌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4C 뭐가 들어갈까? X 곱하기 3C 3 마이너스 X 이해하시나요? 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뒤에 X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뭐 이게 이제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확률값은 이거 이제 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무난하게 이제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번 문제, 그래프는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프예요. 가로축, 세로축 작성해놓고 여기다 확률 변수 x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고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변수값이 0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3까지. 그럼 0, 1, 2, 3이고 여기다 이제 확률값을 적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어떤 특정 값이 나와지겠죠. 요거를 이제 다 좀 보고 참고할게요. 처음에는 35분의 1이니까 막대 그래프라고 이제 딱 35분의 1만큼만 이렇게 올리는 거야. 됐지? 되게 그냥 선으로 거의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일 때는 35분의 12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2일 때가 좀 18로서 크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요 정도. 이게 끝인데 안 나와요. 알겠지? 마지막으로 3번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요 2개의 값에 뭘 구해주면 돼?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치? 막상 이제 앞에 되게 용어들은 많았어.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벌써 이제 적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69번만 확률 변수를 여러분 잘 골라 잡을 수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69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169번 잘 접근은 해보셨나요? 변수 x를 먼저 잡는 연습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 1, 2, 3, 4, 5 중에서 2장을 뽑을 거다. 그때 두 수의 차를 x라고 하고 확률 변수 생각을 해줄 건데요. 두 수의 차라고 한다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양수값이에요. 양수값. 차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거 빼게 되는 거니까 음수값은 안 나와집니다. 그렇다고 뭐 확률 변수에 음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럼 가장 작은 차로서는 원래 0도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여기 그냥 1, 2, 3, 4, 5 5개 중에 2장 뽑는 거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숫자가 나와질 수는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크기가 가장 작을 때는 얼마입니까? 1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는 그러면 1, 2, 3 이런 갭이 다 나올 거고 가장 크기가 크게 나올 때는 1이랑 5일 때니까 두 수의 차가 얼마까지 나와집니까? 4까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1, 2, 3, 4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1일 때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분모는 무조건 얼마예요? 10이 되겠고요. 그치?
그다음 1이 되려면 케이스를 여러분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딴 거 없어요. 1, 2 얼마야? 2, 3, 3, 4, 4, 5 해서 몇 개 나와요? 4개. 알겠지? 자, 이런 거는 질량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겠죠.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의 차가 2가 나와야 돼. 차가 2가 나려면 얼마 있을까? 1, 3, 2, 4, 3, 5. 몇 개? 3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까지 나오면 요런 게 이제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순서대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요게 좀 더 개수가 적거든?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여기 다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시간이 없고 여러분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아시겠죠? 그럼 뭐 이것은 그냥 따로 셀 필요 없고 다 더해서 10 되면 되는 거니까 몇 개? 2개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1, 4, 2, 5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3이 나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문제는 그럼 끝났어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죠? x값이 1이거나 3일 확률값. 그러니까 10분의 4랑 10분의 2도 하니까 10분의 6, 5분의 얼마? 3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 통계 첫 시간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뭐 복잡한 용어도 나오고 새로 보는 기호도 나오고 해서 좀 당황스럽고 개념 배울 때는 했겠지만 또 문제 풀어보니까 막상 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수업이 좀 많아질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 개념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쌤이 뭐 기호라든지 이런 걸 다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해야 돼서 처음에 이거 뭐지? 이렇게 벙 뜨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건데 또 막상 문제 가면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좀 끝까지 같이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보도록 합시다.